안녕하세요. 별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금도끼, 은도끼예요. 나는 금도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준 도끼가 어떤 도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분의 사연이 있어요. 한 분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큰애가 있었고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서 배가 굉장히 불러서 힘든 와중에 이분은 강일지구에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일지구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단지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불만 없이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이제 막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구경을 가서 이제 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뭐 처음 보시는 분이신데, 아이고 아기도 하나 있고 뱃속에 배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고 곧 나올 딸이 다 되겠네. 그러니까 아들이야 딸이야 뭐 이런 거 이제 묻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애가 셋이면 집을 하나 사야지. 이게 임대 아파트에 살면 계속 자산이 늘지를 않아. 아파트를 사. 지금 여기가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사.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그러저러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내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런데 미분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보게 돼요. 내가 미분양을 살도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에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33평짜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 거잖아요. 우연히 한 아주머니가 지금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애 셋인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미분양 난데를 가서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아주 행운으로 미분양된 거를 사가지고 곧 입주를 가까웠죠. 미분양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그 가까운 근처에 또 아파트를 막 짓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신도시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다 못 짓거든요. 쭉 한 10년에 거쳐서 여기 이렇게 나눠서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분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집은 이게 미분양을 샀는데 두 번째 집은 자기가 집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이런 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막 유모차를 끌고 애기 큰애는 걷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막 불러서 쌍둥이 놓은 거 축하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기 새로 분양하는 단지에 그 애기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있다. 근데 애기가 3명이니까 다자녀 특공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 한번 청약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더래요. 내가 여기 지금 새로 분양받았는데 저거 또 해도 돼요? 이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건 미분양이니까 그거 당첨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하셔도 돼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는데 진짜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몇 년 뒤에 입주니까 그때까지 이 집에 사시다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고 또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돈을 평생의 원돈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한 4, 5년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미사의 마지막 분양 단계에 가까워 가는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에 되면 물가가 약간 올라가요. 이제 민영 아파트가 처음엔 LH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싸고 나중에 가면 점점 민간 아파트가 나오면서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씩 몇 개씩 미분양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운 단지니까 그래서 거기 또 미분양을, 그러니까 그건 민간이니까 다 평수도 큰 거예요. 39평짜리 그런 거를 산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그 39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셨다가 지금 10년 만에 지금 자산이 여기서 번 돈만 2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니 세상에 돈을 저렇게 쉽게 벌 수도 있구나. 난 저런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런 거를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은 공무원이시고 외벌이신데도 엄청 부유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다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쭉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과세였으니까 그게 전부 다 큰 집으로 옮기는데 다 쓰였던 거죠. 그리고 돈이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쌍둥이 엄마라서 그냥 하늘에서 복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또 한 분은요,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이셨어요. 16년경에 LH 직원이 부동산을 방문을 해요. 근데 그분은 집을 사러 오신 게 아니고 전세를 구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왜 집을 안 사고 전세를 하니까 집은 절대로 지금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집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살까 말까 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약간씩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떡하지? 근데 본인이 근처에 미분양이 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때는 줄을 서서 신청을 했대요. 그 줄을 서서 신청을 해서 2층을 당첨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한 3일인가 5일 만에 계약금을 내면 되고 안 내면 그게 이제 청약이 취소가 되는 건데, 하필 그럴 때 직원이 온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절대로 안 오른다. 그러니까 LH 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한 거죠. 그래도 나보다는 뭔가 더 많이 알겠지. 그리고 에이 그래 층수도 2층인데 에이 안 오른다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어. 그러고 청약을 포기를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겠죠?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이 LH 직원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중개인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60대 남성이에요. 2015년에 분당집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당집도 융자가 많아서 융자를 내는 게 힘들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융자 이자 때문에 못 견뎌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사고 이러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안 되겠다. 너 그냥 이자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대출을 내지 말고 그냥 그 남은 금액 가지고만 집을 사라. 그래서 영등포에 재개발을 소개시켜 줬대요. 근데 이분은 재개발을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가자 그래서 운전까지 직접 해주시면서 이분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별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대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방문을 했는데 그냥 부동산하고 이렇게 그냥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 안쪽에서 막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떤 남자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부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사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뭐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혀 살 마음이 없었다가 우연찮게 그날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수 결정을 하고 나서 한참 중도금쯤 보내고 나서 전화로 한번 물어봤대요. 저번에 그 조합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시냐 이랬더니 그분은 조합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조합원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무슨 얘기가 좀 많고 좀 잘 아시는 분이다. 본인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물론 뭐 주민이 있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부 정보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은 착각을 하고 저분의 말을 100% 신뢰를 하고 산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의 말에 의해서 나는 살 마음이 전혀 없다가 집을 덜커덕하고 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전세 2억을 끼고 1억 2천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싸니까 또 산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집 팔고 그래도 몇 억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넣어두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 막 좋다고 하니까 그 말에 쏠깃해가지고 1억 2천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2억 끼고 5억 5천의 차익을 볼 수 있어요. 전세 2억 끼고 5억 5천을 돈을 회수를 하셨어요. 자, 이 세 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아무도 상관없는 그 어떤 분, 이분들이 금도끼를 던졌는지 은도끼를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받는 사람이 금도끼로 받는 사람도 있었고 금도끼를 던졌는데도 꽝을 뽑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은 이게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굴러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쌍둥이 엄마는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 이 부동산 중개인은 쓸데없이 그 LH 직원 한 분 때문에 집을 못 사고 2년이나 뒤에 한 3억 정도 오른 뒤에 집을 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샀던 집이 놓쳐버렸고. 그래서 이게 세상 일은 참 모르는 일이다. 평상시에 이거는 이 쌍둥이 엄마는 복을 지을 일을 많이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